네, 반갑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있는 일요일이네요. 자, 3월 30일입니다. 자,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이고 내일부터는 또 공매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참 복잡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고 피곤한 그런 상황일 텐데 그래도 힘을 내야죠. 네, 또 4월에 되면 또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잖아요. 빅 이벤트들은 일단 월요일 그리고 다음 주죠. 네, 다음 주가 아니죠. 다음 달 4월 2일 이제 그 관세가 발표되고 나서부터 상황이 또 바뀔 수가 있으니까 희망을 좀 가져보자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3월 달 한 달 동안에 수급 주체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아치웠는지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봤는데 어떤 종목을 많이 팔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들은 이놈이 팔면 저놈이 사는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종목군들 어떤 거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부분들로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관 쪽을 먼저 볼게요. 기관 쪽 이제 3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진행된 모습이고요. 지금 매수는 하이닉스, 그 다음에 레버리지, KB금융 이렇게 들어왔는데 매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SDI, 하나오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매도 많이 한 종목이니까요. 요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해지면서 조금 애매한 구간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죠? 유상증자를 일단 철회까지는 아니지만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금감원에서 이제 제동을 살짝 걸었어요. 그러면은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유상증자를 밀고 나갔을 때 주주들의 반발 아주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두 번째, 유상증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돈이 없어. 그래서 투자가 안 돼. 자,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이제 제동이 걸린다 해가지고 주주들은 처음엔 좋아했어요. 와우!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가기도 했었죠. 금요일날 2% 상승 출발을 하긴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쭉 빠져버립니다. 자, 시장이 나빠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저렇게 쭉 뺄 만한 내용은 아니죠. 왜냐면 호재가 되었다라면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요 주가 하락은 조금 위험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자, 유상증자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죠. 자, 근데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가 한 1조 원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조 6천억을 어떻게 할 거야? 주주들한테 다 삥을 뜯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자, 유상증자를 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라고 하지 말기도 뭐하고, 자,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다 하나오션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총수 일가에게 집어넣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시장에 따라서 그냥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유상증자를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골 때리는데 라는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증권사들은 더 간다 못 간다로 막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시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RSI 지표는 거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반등이 나올 텐데 조만간 나오는 그 반등의 지지 라인이 60만 원이냐 아니면 55만 원이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거예요. 자, 55만 원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RSI 지표나 또는 기술적 반등 등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지금 자리는 이제 60만 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되겠죠. 자, 중요한 건 63만 원에 있는 사람이 55만 원까지 견딜 수 있겠느냐. 요건 가능해 보이죠. 근데 만약에 78만 원에 매수했다라면 포지션이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10% 넘게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인데 저 위쪽 라인 대에서 벌써 10%예요. 그러면 고점 대비 벌써 30% 밀리게 되면 멘탈이 살짝 흔들릴 수 있겠죠. 또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주가 하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아주 강력한 지지선 38만 원.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실 그냥 끝장을 봐야 되겠죠.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이제 위험도를 또 많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기존에도 매수 의견 드리지 않았지만 재미없잖아요. 뭐 2월 달에 매수했다 그래서 무슨 재미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긴 있는데 지지선이 60만원 또는 55만원 이 구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은 괜찮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삼성 SDI 볼게요. 이거 2차전지가 다 지랄 맞네요. 이것도 유상증자가 있었죠. 네. 유상증자 때문에 지금 떨어진 부분이었는데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거기다 유상증자라는 악재까지 나왔죠. 얘도 유상증자 규모가 크잖아요. 2조 원. 대기업들이 이렇게 유상증자를 열심히 하는 것은 상법 개정에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중에는 유상증자를 하고 싶어도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네 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미 할 거 어차피 할 거 다 해버리자. 상법 개정 전에 다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지금 2차전지 쪽 별로 안 좋습니다. 테슬라가 또 반등하다가 또 다시 자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포지션도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네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거는 일단 하락 추세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19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하락 추세가 더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세 하단까지 더 밀리겠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뭐 18만원 또는 그 아래쪽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자, 하락 추세를 더 연결해 보면 네, 이 추세 하단까지 대부분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 16만원 정도까지도 가능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저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떨어지면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네, 그 부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매수 안 좋겠죠? 네, 매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신규 매수 안 좋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제 생각에는 네, 축소를 하거나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하나오션. 논란의 종목들 다 나오네요. 네. 하나오션. 조선주 쪽의 움직임 별로 안 좋은데 지금 하나오션까지 끌려 들어가서 약간 애매하죠. 지금 RSI 지표는 40포인트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더라도 아직은 네, 과매도가 아닙니다. 30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까지 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6만원이나 55,000원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61선이 깨진단 말이에요. 61선 깨지고 지금 21선 깨진 상태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서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돌려가지고 움직여줘야지 이 데드크로스를 해소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들 뭐 지난 금요일날은 조선주들이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에어로 시스템의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다 판단되죠. 그렇다면 안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죠? 하나 그룹주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좀 애매할 거고 자 지금 이 갭이 벌어진 상태라면은 뭐 잘 아시겠죠? 공매도가 시작이 됐을 때 먹기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 수준이나 이런 걸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해가지고 확 떨어진 부분들, 지분이 확 낮춰진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준 건데 개인들만 지금 많은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쪽에 개인이 많은 종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기대해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뭐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 이런 거 들어가셔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 61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에 따라서 종목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61선 깨지면 저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거 위에서 매수한다면 재밌는 일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네. 항상 뭐 고정권 매수들 많이 하시지만 고정권에서 매수해가지고 재밌는 일을 겪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 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었죠. 네, 기관들 매도가 많이 나왔던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알테오젠도 있어요. 알테오젠도 있긴 한데 뭐 알테오젠은 이제 뒤로 넘어가서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 세 개 먼저 좀 보고요. 자, 이제 외국인 거 한번 볼게요. 외국인도 하나오션을 매도를 많이 쳤네요. 그죠? 하나오션 매도를 많이 쳤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 SDI, KB금융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알테오젠이 있으니까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 KB금융, 알테오젠 이렇게 세 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먼저 볼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자, 원전 관련한 부분에서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오버친 게 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들어온 것이다. 자, 단기적 조정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대에서 딱 지지되는 모습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아래쪽까지 내려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22,000원 구간. 근데 22,000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뭐 추세상으로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내려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요거는 이제 정치적 테마도 좀 많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한 섹터이기 때문에 SMR이죠. 소형 원자로.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 미국 쪽에서 지금 살짝 제동 권고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SMR 같은 부분들은 일단 기대감은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그런 기대감 많잖아요. 근데 대차 잔고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조금은 애매합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좀 내려오는 것이 맞긴 맞죠? 맞고 22,000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22,000원 구간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와서 22,000원 지지를 된다면 이거 지지해 준다라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변동성은 좀 생각해야 되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 여기 3만원에 매수하셨는데 22,000원가 빠진다.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려갔을 때 여기는 지금 지지선이 굉장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22,000원대 지지선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가장 베스트는 지금 지지하고 반등 나가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61선의 지지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KB금융 볼게요. 근데 은행주들은 지금 사시는 거 아니라고 했죠.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이거 지금 하향 추세에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는 계속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또 이제 배당 시즌도 지나갔기 때문에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별로 없어. 그러면 실적 증가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도 지금 시들해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은행주는 조금 더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실적 포지션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동안 좀 과도하게 있었고요. 이 배당 매력도가 높아지려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있는데요. 6만원 정도 아래쪽, 여기 아래쪽에 나와야지 배당에 대한 매력도 좀 높아지죠. 지금은 뭐 고배당 종목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가가 더 하락을 해줘야지만이 매력적인 포인트가 나온다. 그러면 더 빠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지지선 역할을 하는 구간이 75,000원 정도 나올 텐데 일단 여기를 지지하게 된다면 횡보를 통해서 뭐 추세를 좀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 이평선까지 깨진 상태에서 하단 추세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 작용된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내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위치는 6만원 아래쪽이 될 것 같은데 들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6만원대 아래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을 통해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볼게요. 알테오젠은 여러 번 진단을 해드렸는데 요거 지지선 있잖아요. 지지선 여기 지지선 유지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지지선도 여기 30만원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30만원까지 가면 좀 많이 밀리긴 합니다만은 한 10%대 변동성이니까 지금 시장의 상황과 같이 맞물려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30만원까지 떨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한다면 거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30만원까지 빠지게 되면 이평선 자체가 망가져 버리죠. 추세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30만원을 마지노선으로 보셔야 돼요. 3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평선이 전부 다 장기 이평선까지 끌고 내려가는 데드크로스 나온다 보시는 거거든요. 이 장기 이평선까지 다 끌고 내려가서 데드크로스 만들어 버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어떤 하락 패턴을 그릴 수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 여기 지금 살이 통통하게 쪘거든요. 요거를 이제 공매도가 공격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30만원 지지라인 때 꼭 보시고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살펴보니까 알테오젠, KB금융, 두산 에너빌리티, 그 전에 하나오션, 하나에너빌리티, 삼성 SDI,
기관과 외국인이 팔아먹은 아주 그 순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통해서 공매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들 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개인들은 뭘 많이 팔았을까? 오, 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네, 이런 걸 팔았네요. 그죠? 자,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네. 개인들이 팔아먹은 것은 외국인의 기관이 샀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를 이제 올라오니까 팔았구나. 그죠? 네, 개인들은 올라오니까 파는 거야. 여기서 본전권 매도를 해야 되겠다. 또는 6만 원이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자,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지금 과매수 국면 들어가니까 주가가 살짝 옆으로 눕거나 조정이 나와야 된다고 했죠. 자, 지금 보시면 다시 안정권 들어갑니다. 자, 50까지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옆으로 횡보 조금만 더 해주면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가면 됩니다. 저는 여기 58,0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내려가면 네, RSI 지표도 50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 둘이 합쳐가지고 네, 쌍매도, 양매도라고 봐야 되겠죠. 양매수죠. 양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주가를 밀어올리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자, 시장이 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떨어질 때도 필요한 게 다른 거 다 떨어지게 됐을 때 시장이 폭락하는 걸 막으려면 삼성전자도 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대차장고 잘 보세요. 대차장고 체결과 그 다음에 상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체결보다 상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매도의 위험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이 오히려 이제 공매도가 시작됐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실적이나 등등등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팔아버리는 것은 네,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정을 받게 되면 반등 포인트 연결해서 다시 추가 매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삼성전자 예전에 뭐 53,000원 이렇게 팔아먹으신 분들은 약간 배가 아프시겠지만, 자, 54,000원 또는 56,000원 여기까지 다시 들어와 준다라면 네, 그때 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추세는 천천히 진행되겠지만 네,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거나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추세는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 가격은 20만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20만원대 이상부터는 그냥 파셔도 되고 갖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가지고 가고 있는 이유는 한 26, 7만원 정도까지 네, 목표 주가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지금 하락 추세에서 일단 지지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 지지선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 지지선이 20만원 정도인데 20만원 지지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락 추세를 뛰어넘는, 즉 추세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쪽 하단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7만원, 18만원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긴 한데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반등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19만원 정도 지지선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19만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RSI 지표가 과매도로 들어가겠죠. 즉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낙폭에 대한 폭이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네, 20만원 이상에서부터 열심히 팔아먹었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거든요.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에 지지라인 때 지금 19만원대 보시면 되고요. 추세의 하단 포인트도 지금 꺾고 내려갔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봉우리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할 수 있을지언정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포인트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탈출구를 좀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그냥 보유 관점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기아 볼게요. 배당 받고 네, 배당락이 있었고 여기가 배당락이었나요? 지난 3월 18일날 배당락이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어.
그 배당락 이후로 다 회복했는데 이번에 뚝뚝 떨어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관세 때문이잖아요. 자동차 관세. 자, 미국 내에서도 지금 기아가 약 40만 대 이상 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 쪽의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관세를 전부 다 매긴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자, 관세를 일단은 부여할 거고 부여하고 난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줄일 수 있거나 면제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관세는 부과하는데 뭐 현대나 기아나 마찬가지겠죠. 네, 멕시코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일단 관세 맞고 그 다음에 니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네,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야,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야, 니네 미국에다 공장 지어주는데 관세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공장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은 네,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죠. 네, 위대한 기업, 챔피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현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지만 뭐 관세를 매기더라도 이제 미국 내 생산 자체를 늘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라면 기대감은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미국 내 생산을 더 많이 늘리는 부분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을 좀 줄이는 형태로 가게 되면 이익 개선율에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생산량을 늘리게 되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네, 오히려 관세를 네, 적극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 공장에 대한 관세가 해결이 된다라면 아주 큰 날개를 달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배당락 이후에 보통은 주가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보신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유지 포인트는 일단 94,000원 정도 지지선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배당 기대감 통해서 94,000원대 계속 매수했었고요. 이번에 배당까지 다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치는 없어요. 얘는 기말 배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매수하게 되시면 이제 내년도에 7%대 이상 배당 받는다 이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뭐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돌리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양봉, 지지선 이런 모습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만 잘하셔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매수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생각될 수 있다라면 그냥 보유 관점만 유지하세요. 자,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는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만원대 이상에서 지지선 나오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다만 이 종목은 단기적 반등을 세게 하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장기 이평선이 지금 애매하죠. 수렴이긴 한데 일단 하향 패턴들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라간다기보다는 뭔가 호재를 통해서 빵 튀어주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잠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홀딩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뭐 그 개인들 매도 종목들까지 다 봤고요. 총 9종목을 봤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3월 수급 주체, 네, 3월 한 달이 끝나가는 마무리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가장 많이 팔았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은 고점에서 약간 위험성이 있는 리스크한 종목들이고 개인들이 팔아먹은 종목들은 저점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서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기대감이 서로 반대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요. 내일 공매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 당장은 큰일 없겠지만 일단은 힘내서 한번 달려보자고요. 미국장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내일도 살짝은 네, 힘들 것 같은 하루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잘 쉬시면 내일 힘이 좀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